네, 반갑습니다. 사문 희열반 친구들. 주제 15번째 하위문화, 대중문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요건 당연히 하위문화겠죠. 하위문화. 도대체 하위문화는 뭔가 뜻, 그리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 요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문화.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그것을 대중 매체와 관련 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위 문화라고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주류 문화는 전체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위 문화는 부분 문화, 반문화는 그 반자라는 것이 저항하다, 뭔가 반대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뭐 대항 문화, 대항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보면 이제 한국인들은 김치를 대부분 좋아하죠. 김치 반찬이 없으면 좀 뭔가 좀 허전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김치를 대부분 좋아해요. 잘 먹고 그것이 전체 문화예요. 전체 문화. 전체.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밥 먹고 김치 먹고 그리고 또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는 문화 이게 주류 문화고요. 요건 이제 임영웅 팬클럽이거든요. 임영웅 팬클럽.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전체가 누린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주 열렬하게 임영웅을 좋아하죠. 하위 문화예요. 하위 문화. 그리고 요 패션이 약간 히피 패션인데 우리가 보통 히피 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요 머리 하고 싶은데 히피 펌 이게 약간 자유분방하고 어떤 사회나 속세나 이런 규범이나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운동의 영향이거든요. 히피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히피 문화가 반문화의 사례에 해당돼요. 물론 이제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쉬운 반문화의 사례로는 폭주족. 막 밤에 무왕 하면서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뭔가 전체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것에 반대되는 성격의 문화, 이걸 반문화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전체 문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김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김치 먹어요. 그러면 아까 임영웅 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만. 여기에 또 다른 하위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청소년 문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쓰는 뭐 은어라든지 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다른 기성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 청소년 부분 문화. 그리고 또 노인 문화도 있어요. 네, 이렇게 세대 문화도 있고 지역 문화도 있고 네, 이렇게 부분 하위 문화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하위 문화가 지금 얘네들은 특별히 막 이렇게 저항하는 성격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직폭력배 문화가 있다면 얘네들은 하위 문화이지만 껄렁껄렁하게 전체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위 문화이면서 반문화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가 아니지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인 거예요. 하위 문화, 부분 문화 중에 전체에 껄렁껄렁하게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거나 전체가 이것은 뭔가 이렇게 성격이 나쁜데라고 규정짓는 그런 성격이 나오면 반문화인데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하위 문화로 끝나는 거죠. 개념상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하위 문화가 있잖아요. 세 개뿐이겠어요. 뭐 더 많은 하위 문화가 있는데 그 하위 문화 걔네들 중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얘가 전체 문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주종 문화든 임영웅을 좋아하든 세븐틴을 좋아하든 각각 그 사람들도 김치를 먹는다. 그러니까 각각 하위 문화, 반문화 얘네들도 전체 문화를 향유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주류 문화, 반문화, 하위 문화, A, B, C 이렇게 블랭크 처리해 놓고 이걸 찾아라 라는 걸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문제를 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사회 내에서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합니까?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 C가 주류 문화겠죠. 왜냐하면 일부가 아니잖아. 전체 문화니까. A하고 B가 하나는 하위, 하나는 반문화일 텐데 저항합니까? A가 저항한대요. 여기가 반문화겠네요. B가 하위 문화이겠고요.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A, B, C 찾은 다음에 이제 뭐 A는 B에 비해서 B는 C와 달리 이런 선지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자주 나오는 선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번째, 별 5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주는 문제예요.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이다. 아까 하위 중에 교집합, 요게 주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들을 다 합했을 때 주류 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걔네들 중에 교집합이 주류 문화다. 네. 절대로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반문화와 하위 문화는 모둠이 아니고 모두인데 반문화와 하위 문화는 모두 해당 집단 구성원의 소속감을 증대시킨다. 맞죠? 폭주족끼리, 청소년끼리, 자기네들끼리 소속감을 증대시킵니다.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하위 문화도 부분이고 반문화도 부분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부분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 무슨 문화가 있다고 칠까? 지금은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피클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점점 덩치가 커져서 한 10년 후쯤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김치 대신 피클을 먹는 거야. 이렇게 주류가 될 수 있죠. 또는 과거에는 문신, 타투 이렇게 하는 거는 조직폭력배들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반문화에 해당됐는데 이제 이거 막 하나의 패션이 됐잖아요. 점점 이제는 이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손목에 또는 엉덩이에 타투 하나씩 다 해. 김치 먹듯이. 그러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다시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 문화가 반문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때 우리 천주교 믿거나 이런 건 반문화였는데 그냥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천주교를 믿으면 그게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에 수렴된다. 다양화되면 더 다양한 하위 문화가 생기겠죠. 이게 전체 문화에 수렴되는 게 아니라. X. 반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기존의 지배 문화를 대체하기도 한다. 둘 다. 기존의 지배 문화를 반문화가 대체하기도 하고 하위 문화가 대체하기도 해요. 얘네의 덩치가 커지면, 얘네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다. 맞죠?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가 아니에요. 하위 문화 중에서는 착한 하위 문화도 있거든.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땡땡땡. 반문화를 향유하는 마약 중독자들, 조직폭력배들도 김치 먹거든. 그러니까 주류 문화 향유합니다. 자, 대중문화, 대중매체 가볼게요. 대중의 뜻은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냥 아무나. 그래서 대중문화의 뜻은 아무나 누리는 문화. 대중매체의 뜻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매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나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 그 말은 그전에는 고급이었다는 거죠. 귀족들만 누릴 수 있었던 상류층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문화나 매체가 이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되었다.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문화와 매체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지금 산업화죠? 산업화에 따른 대량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러면서 뭔가 이제 그 과거에는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지위가 향상됐고요. 여기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으로 뭔가 이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고요.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저쪽 동네는 뭐야 이제 일반 사람들도 저런 거 누리잖아. 뭔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의무교육 제도의 도입으로 대중의 의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향상됐어요. 생각하는 힘. 그래, 당연히 쟤네 신분, 귀족들이 나랑 같지 않지. 나는 조금 미천한 신분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는 차별받아야 돼? 라고 의식이 조금 향상된 거죠. 그래서 대중매체 함은 우리가 총 4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요게 인쇄매체고요. 인쇄매체죠. 신문. 얘는 음성매체고요. 얘는 영상매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문, 라디오, TV가 있어요. 얘네들은 일방향이야. 일방향. 그런데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하고 막 인터넷하고 이런 건 쌍방향 혹은 양방향이라고 얘기해요. SNS, 뉴미디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5번의 선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갖다가 붙여볼게요. 심층적인 정보, 깊이 있는 정보는 이 중에서 인쇄매체 여기에 가장 해당되겠죠. 신문, 막 뭔가 탐사보도, 여러분들 읽기 싫어하는 것들, 심층적인 정보, 문맹자에게 활용 가능하다. 이거는 신문 빼고 다 되겠네, 그죠? 여기. 그런데 SNS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겠네, 그쵸? 유튜브 같은 건 되는데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건 안 되고, 정보의 복제 재가공, 요거는 뭔가 계속 퍼나르고 그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건 뉴미디어죠. 시청각 정보, 시청각 정보는 어디예요? 뉴미디어랑 TV, 영상 매체. 양방향 소통은 이해만 안 되는 거죠. 뉴미디어. 구분할 수 있겠죠.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일방향은 뚜렷해요. 일방향, 요 세 매체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만들어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SNS, 뉴미디어는 정보 생산자, 소비자 경계가 모호해요.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짜뉴스가 많은 거야. 뭔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막 초등학생들도 이게 진짜인 양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일방향 매체는요, 정보 소비자가 수동적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그런데 쌍방향 매체인 뉴미디어는 정보 소비자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자, 구분 지어 볼게요. 정보 전달의 신속성. 어디가 신속합니까? 인쇄 매체는 오늘 찍어내면 네, 내일 와요. 네. 뉴미디어는 바로 올리면 그냥 바로 받는 거잖아요. 그쵸? 초단위로. 정보 전달 소비의 동시성. 전달하고 소비하는 거. 그게 동시에 되는 건 2시에 데이트. 2시에 데이트 없나? 김신영입니다. 네, 컬투쇼. 2시에 컬투쇼 하죠. 컬투쇼. 그 다음에 TV를 요새 안 봐서 9시에 뭐 뉴스를 본다. 이게 딱 9시에 2시에 정보가 딱 송출되고 정보를 딱 받는 거는 음성 매체하고 영상 매체가 전달하고 소비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인쇄 매체는 쏘면 도착하는데 다 다르게 도착하고요. 섬 지역은 더 오래 걸릴 테니까. SNS도 이걸 쏘면 이거를 보는 그 시각은 다 달라요. 우리가 넷플릭스 보는 거 다 다르고 그 SNS, 인스타그램, 인터넷 이거 보는 검색하는 거, 서치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네.
정보 전달의 시공간적 제약, 어디가 제약이 크냐? 얘가 크죠. 뉴미디어는 제약이 없어요. 정보 생산자, 소비자 간 경계가 어디가 명확하냐? 여기가 명확하고요. 뉴미디어는 누가 생산자고 누가 소비자인지 모호해요. 양방향, 어디가 양방향이냐? 뉴미디어가 양방향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뭐 외울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곱씹어 보면 충분히 특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인쇄, 음성, 영상 얘네들을 싸잡아서 일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뉴미디어 양방향 또는 쌍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쇄 매체 대표적으로 신문책, 음성, 라디오, 영상, TV. 뉴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계속 손에 쥐고 검색하는 것들. 일방향, 양방향, 시각, 청각, 시청각. 영상하고 뉴미디어가 다 시청각이에요. 그래서 심층적인 것이 가장 센 건 인쇄인데 신속한 게 가장 떨어지는 것이 또 인쇄예요. 그리고 뉴미디어가 전문성이 가장 낮고 익명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친다. 인쇄 매체는 전달하는 것도 다 다르게 쏘고요. 받는 것도 다 제각각 받습니다. 근데 아까 동시에 쏘고 동시에 받는 것이 음성, 2시에 데이트, 12시, 9시, 온. 여러분들 그런 거 봤죠? 온 이렇게 딱 뭔가 지금 딱 시작하는 거. 동시에 송출되는 거고 동시에 받는 거예요. 뉴미디어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컨디션이나 그 긴급성에 따라서 제각각 클릭을 합니다. 자, OX 외쳐볼게요. 한 사회에서 반문화와 주류 문화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땡. 다양한 반문화와 주류 문화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까 별 5개라고 했습니다. 하위 문화는 전체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이기도 한다. 하위 문화는 지네들끼리 공유성을 높여요. 뉴미디어는 쌍방향 경계 보호 맞아요. 반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위 문화와 달리가 아니라 하위 문화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X.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 맞아요. 하위 문화에는 전체 문화의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치 먹어요. 뉴미디어는 정보 재가공이 용이하고 정보 전달과 수용이 이게 동시는 아니에요. 수용이 제각각이야. 종이신문은 시공간 제약이 가장 커요. 시청각이 아니에요. 시청각 아니죠. 그냥 글씨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청각이 없어요. 자, 드디어 학습지를 채워봅시다. 주류 문화는 전체 문화고요. 전체 우리 다수가 누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전체 문화가 부분 문화가 될 수도 있죠.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부분 문화 볼게요. 하위 문화에 속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그 시대에 따라서 부분 문화가 되는데 그게 주류 문화를 꿰찰 수도 있고 하위 문화이면서도 그게 반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 더 많은 하위 문화가 생겨요. 그쵸?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위 문화들이 때에 따라서는 전체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위 문화는 자기네들끼리 정체성을 형성해요. 자기네들끼리 유대감, 역동성 이런 것들 제공하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줘요. 임영웅 사랑해, 건행 이러면서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죠. 역기능은 이것이 너무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게 너무 팽배해져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요. 마치 비공식 조직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공식 조직과 마찰을 빚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하위 문화는 지역 문화, 자기네들끼리 세대 문화, 그리고 반문화도 하위 문화예요.
여기 폭주적 문화, 조직폭력배 문화, 과거의 천주교 문화, 동학 농민들 문화 이런 거 다 반문화였어요. 그래서 반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그 프랑스 혁명에서의 그 저항 세력들도 반문화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류 문화에 저항해서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알려줘요. 약간 갈등론의 순기능 역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래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문화가 인종차별 철폐운동 이것도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런 문화들은 사회 문제를 이제 인식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대중문화 갈게요. 대중문화는 아까 대중의 뜻이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대량 생산, 보통선거, 대중매체, 의무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위도 향상되고 의식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이제 이 사람들도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옛날에는 있는 사람들만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린다. 민주주의에 기여했다. 그리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 오락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그 계속 TV 영상 매체,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이게 오히려 계속 똑같은 것들 알고리즘에 의해서 획일화되기도 하고요. 지배계층의 뭔가 억압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요. 지배계층이 뭔가 그러니까 대중들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 싹을 그냥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무관심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만 착착착 해가지고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상업적으로 흐른다. 너무 막 좀 저질스럽고 좀 선정적이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대중 매체에서 나타나는 역기능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 이게 다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방향 매체와 쌍방향 매체를 비교하는 거였죠. 일방향 매체는 인쇄, 음성, 영상 얘네들 다 일방향 매체인데 어떤 것이 시청각인지 어떤 것이 신속한지 어떤 것이 동시에 소비되는지 이런 것들 앞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쌍방향 매체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모호해. 왜냐하면 우리도 정보를 생산하고 우리가 정보를 복제하고 재가공하기 때문에. 자, 거의 다 왔어요.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나타나요. 네, 사투리 쓰는 거. 반문화는 사회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죠. 반문화는 전체 사회 문화 공유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아니야. 나 지금 이거 찍어. 하위 문화는 한 사회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한 사회에서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너무 이게 세다 보니까. 반문화는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맞아요. 반문화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맞죠? 자기네들끼리 마약하면서. 하위 문화에는 전체 문화의 문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라고요. 김치 먹는다고요. 반문화는 전체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쵸? 네.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역 문화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고유성이 약화한다. 다른 지역과의 접촉이 증가하면 공유성이 약화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전체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맞아요. 하위 문화 총합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교집합이 전체 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선지 볼게요. A, B, C가 각각 뉴미디어 영상 매체, 인쇄 매체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쌍방향입니까? 예. 이게 뉴미디어겠네요. 그런데 시청각이 가능합니까? B가 지금 뉴잖아요. 그럼 C가 영상이겠네요. 그러면 A가 인쇄겠네요. A, B, C 찾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생산자, 소비자 간 경계가 모호한가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럼 A, B 중에 하나는 뉴미디어인 거예요. 그쵸? 왜냐면 뉴미디어는 yes, 그 나머지가 no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네. yes, no. 그리고 시청각 정보 제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면 B하고 C는 하나는 영상이고 하나는 뉴미디어겠네요. 그쵸? 얘네들은 둘 다 시청각이니까요. 그러면 A가 나왔네요. A는 인쇄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뉴미디어야 되니까 B가 뉴미디어고 C가 영상이네요.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는 인쇄고요. B는 뉴미디어예요. 인쇄가 더 강한 건 심층적인 자료. 네, 심층적인 자료를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긴 뉴고요. 여기는 영상이에요. 뉴가 더 좋은 건 뭐예요?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A, B, C도 구분할 수 있고 A가 B보다, B가 C보다 더 큰 특징까지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